안녕하세요. 저는 대치동 13년 경력 확통 1등급 전문가 김나영입니다. 저는 대치동에서 오랜 기간 수업하면서 수많은 노베이스들을 봤는데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시 노베이스가 현실적으로 1등급을 받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정시 노베이스가 가장 현실적으로 1등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시 노베이스라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1등급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부 방향성을 제대로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누구는 엔젤을 풀으라고 하고, 누구는 기출을 풀으라고 하고, 누구는 개념 강의를 열심히 들으라고 하죠.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학생인 여러분들이 뭔가 제대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제가 확실하게 올바른 방향성을 말씀드려 볼게요. 실제로 제 학생이 1학년 때 5등급이었거든요. 근데 저와 같이 겨울방학 수업을 하고 나서 2학년 1학기 중간에 무려 1등급을 한 번에 받아냈습니다. 저랑 같이 수업한 시간이 2~3개월 정도로 굉장히 짧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바로 1등급을 찍고 그 이후로 보는 시험마다 족족 계속 1등급을 유지해서 성균관대 합격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제가 올해 가르쳤던 주 1회 반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약 50%가 1등급을 받았거든요. 이 친구들이 원래부터 잘했던 건 아닙니다. 이 친구들의 99%가 3등급 이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중에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확통 선택자들인데요. 1등급 학생들 중에 확통 선택자가 5%도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꽤나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잘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친구들이 노베이스에서 1등급이 될 수 있었을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연산입니다. 두 번째는 기본기, 개념입니다. 세 번째는 유형입니다. 이 3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앞으로 유튜브 찍을 때마다 계속 강조할 겁니다. 먼저 5, 6등급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연산이 느리다는 거예요. 연산이 느리니까 문제 하나를 푸는데도 30분, 40분씩 걸리고, 이렇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 문제만 풀어도 지치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쇼츠 보고 그러다가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막상 기본 연산도 쉽게 못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수1의 지수 로그 단원을 가르칠 때 보면 소수나 분수 계산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초등학교 과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럴 때는 지체 말고 기적의 계산법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기적의 계산법은 초등학생들에게 계산 실력을 높이는 연산 문제집인데요. 보시면 초등학교 4학년 8권의 경우에는 소수 분수의 덧셈과 뺄셈 중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의 연산을 공부하실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추천하는 것은 지수나 로그 계산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 특히 로그에서는 상경 로그에서 소수점 아래 4번째 자리까지 계산이 가능해야 돼요. 소수점 아래 4번째 자리까지 계산이 덧셈, 뺄셈뿐만 아니라 나눗셈이나 곱셈까지 가능할 수 있게 충분히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초등학생만 푼다고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냥 나의 부족한 기본적인 연산을 채운다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바빠 역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전부 학기별로 잘 나와 있고요.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을 구입해서 그 부분만, 저는 다 풀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내가 부족한 단원만, 부족한 유형만 채우면 충분히 약점을 커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수력 충전과 베이지스는 역시 고등학교 모든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의 부족한 연산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문제집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본기예요. 연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좋죠. 근데 연산만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시험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수능에서도 연산 문제는 1번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의 기본기를 충분히 채우고 이 기본기를 가지고 문제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탄탄한 개념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혼자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개념 강의는 일주일에 2단원 정도를 잡으면 거의 적당해요. 왜냐하면 한 단원당 개념 설명이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 숙제하는 시간이랑 또 오답하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연산이 조금 부족하니까 연산 공부하는 시간까지 하면 한 단원당 거의 10시간 이상을 투자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2단원을 해도 충분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니까 더 많이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마음 초조해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2단원 정도를 내가 해결해 보겠다, 이 정도만 목표로 잡고 한번 해보시면
보면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교과서 공부를 추천하는데요. 여러분에게 교과서 공부를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은 양이 적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교과서는요, 되게 엄청난 경력을 가진 선생님들이 만든 최고의 책이에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보면 교과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교과서만큼 잘 쓰인 문제집도 없습니다. 교과서에서 예제나 유제 정도만 풀어봐도 양은 많지 않으면서 중요한 것은 콕콕 집어서 공부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센 한 단원 풀기 이런 거 너무 힘들면 교과서에 있는 예제나 유제라도 내가 제대로 하고 넘어가겠다. 이 정도를 기본으로 잡아보면 부담 없이 개념을 익힐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인강이 꼭 필수는 아닌데요. 그래도 노베이스 친구들은 혼자 공부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개념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인강을 들어보는 것도 좋아요. 특히나 미분이나 적분 같은 경우에는 개념 설명이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접선의 방정식을 설명할 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곡선 y는 x제곱 위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이 문제는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 푸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은 요거를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보세요. 자, 접선의 방정식이다. 그러면 접선이 뭔지를 한번 일단 생각해야 돼. 일단 접선도 잘 모르는 친구가 되게 많아요. 접선이란 뭘까요? 접선이란 한 점에서 만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긴 친구의 접선은, 이 점에서의 접선은 그러면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걸까요? 말이 안 되죠. 접선의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아요. 이 점에서의 접선의 정의라는 것은 이 점 기준으로 이쪽에서 오는 두 점으로 만든 직선의 기울기. 근데 이 점이 요 점으로 다가와. 요 기울기, 더 가까이 기울기, 더 가까이 기울기, 더 가까이 기울기.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이쪽에서 점을 잡아서 이렇게 잡은 이 직선의 기울기. 근데 더 얘는 가만히 두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까이 점을 잡아가면서 요 기울기, 요 기울기, 요 기울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오는 이 기울기의 극한이 바로 접선의 기울기이고 양쪽에서 오는 직선의 극한이 바로 접선입니다. 접선이란 따라서 직선이에요. 접선이라는 것이 직선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직선의 방정식 알고 있나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기울기. 그렇지, 기울기. 두 번째는 한 점. 기울기와 한 점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직선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고 접선이란 곧 직선이고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점에서의 기울기와 한 점이 필요한 거니까 내가 구해야 할 것 두 가지가 무엇인지 목표 설정이 바로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기울기랑 한 점을 알 때 직선의 방정식 기억하나요? 중학교 때 배운 건데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한 점을 p, q라고 하면 기울기가 m이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mx인데 이 친구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시켜서 만든 거였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기울기랑 한 점만 구해서 저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럼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죠? y는 x제곱을 fx라고 두면 얘가 x제곱이 되는데 이 친구를 미분을 때려주면 2x가 될 거고 점 x에서의 기울기가 바로 미분 계수죠. 그래서 f'1 x가 1일 때니까 2 곱하기 1 따라서 기울기가 2다. 그 다음에 한 점은 어디에 있어? 문제에 주어져 있지. 위에 있는 점이고 1,1입니다. 따라서 얘는 점 1,1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된다는 거죠. 그럼 방금 구한 것을 요따가 대입만 예쁘게 해주면 끝나겠네? 따라서 y는 m2에다가 x 빼기 1 더하기 1 요게 바로 정답이 된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때 노베이스 친구들이 이해를 잘하더라고요. 이건 제 학생들이 이런 설명 방식을 좋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꼭 제 수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한번 들어봤을 때 정말 이해가 잘 되고 나는 이 정도는 해낼 수 있겠다 하는 선생님을 찾아본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수학은 이해가 되어야 재미있고 실력이 늘거든요. 여러 OT를 참고하셔서 맞는 선생님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 그럼 이렇게 연산 능력을 기르고 강의를 열심히 들어서 개념도 습득을 했다면 이것을 문제에 잘 적용시키는 연습도 충분히 해줘야 되겠죠. 제가 친구들에게 수학은 이론 과목이 아니고 실기 과목이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문제 푸는 걸 열심히 보고 암기한다고 해서 시험장에서 내가 혼자 풀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문제를 보고 내가 스스로 배웠던 개념을 적용시켜서 스스로 첫 번째 식을 쓰고 마지막 계산하는 것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아야 정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문제가 어떤 유형들이 있고 각각의 유형마다 내가 배웠던 개념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연습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국민 공통교육과정이 거의 쌤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유형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쌤보다 조금 더 쉬운 걸 바란다. 사실 쌤이 2, 3등급 친구들에겐 적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노베 친구들에겐 제가 보기도 좀 어렵거든요. 근데 내가 개념이나 연산이 어느 정도 되었다면 라이트 쌤으로 한번 해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 라이트 쌤을 해보고 쌤 하기가 조금 두려우면 개념 원리 RPM이라던가 쌤 B만 따로 팔기도 하니까 쌤 B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플 시너지는 양치기를 하는데 도움이 돼요. 실제로 제 학생이 1월에 노베였어요. 정적분 기호도 모르던 노베였는데 이 친구가요, 양치기를 함으로써 수능 때 8번까지 푸는데 2분 3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에 시간을 어느 정도 줄여줘야 뒤에 어려운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이 또 충분히 나오는 거거든요. 1번부터 8번까지 이 정도 좀 쉬운 문제들은 가능하면 30초 안쪽으로 답이 땅땅땅땅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양치기를 해줬을 때 그 실력이 팍팍팍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잘 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더 많이 풀어요. 원래 잘하는데 그 잘하는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이 풀고 있잖아요. 많이 풀면 정말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정도까지 풀 수 있는 실력이다, 나 양치기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마플 시너지 한번 풀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또 앞에 제가 추천했던 거는 모의고사 유형서는 아니죠. 그럼 지금까지 했던 기본기들을 수능 실전 문제에 어떻게 적용시킬지도 공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 가장 쉬운 게 3점 문제만 모아서 있는 N기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삼시사라고 어려운 3점과 쉬운 4점을 풀어보는 이런 교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이스토리나 마더텅처럼 유명한 문제집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 다 보면 결국 유형별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유형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풀어야 돼, 이런 연습이 좀 충분히 되어야 문제를 보자마자 알고리즘이 딱딱딱 되어서 가만히 식을 쓰지 않고 있는 시간이 좀 짧아지거든요. 기본기를 잘 적용시키는 공부를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양치기까지 하면 모의고사 1, 2등급 정도는 충분히 나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더 욕심이 생긴다면 이렇게 유명한 고난도 문제집들을 풀어보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고난도 문제집 중에서 저희 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추천하는 건 일품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얇고요. 아이들 체감 난이도가 블랙라벨에 비해서는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난 좀 어려운 문제집 풀 거야 라는 마음을 좀 가졌을 때 제일 먼저 다가가기 좋은 문제집일 거예요. 그 다음에 고쟁이도 요즘 친구들이 많이 풀거든요. 이 고쟁이는 조금 쉬운 거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문제집은 별로 안 두꺼운데 종이가 얇아서 되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다 푼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블랙라벨은 가장 유명한 문제집이죠. 이 블랙라벨을 풀었을 때 좋은 점은 내가 진짜 어려운 거 풀고 있다는 그 자존감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블랙라벨에 있는 문제들이 생각을 하게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저기 있는 문제가 실제 수능에 그대로 나와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하고 유형을 외우란 얘기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우리가 고난이도 문제를 풀면서 뇌를 말랑말랑하게 생각하는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문제집은요, 앞에 있는 기본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손도 대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추천하는 건 한 단원 푸는데 3시간 정도 걸리면 딱 적당하거든요. 이런 문제집은 기초가 탄탄해진 다음에 풀어도 충분합니다. 지금은 기본기 다지기에 집중하세요. 만약에 제가 진짜 노베이스라면 다음과 같이 계획을 한번 짜볼게요. 먼저 이렇게 할 거예요. 마음에 드는 선생님을 픽할 거예요. OT 영상을 충분히 보고 선생님 말투나 어떤 설명하는 방법이 나랑 좀 잘 맞을 것 같다면 선생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의 강의를 1단원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노베라 연산부터 좀 해야 되는 친구니까 배운 것과 관련된 연산 교재를 그 단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예제나 유제부터 먼저 풀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라이트센 한 단원을 또 풀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원 강의를 듣고 같은 방법으로 연산 풀고 교과서의 예제, 유제 간단하게 풀고 그 다음에 라이트센 1단원을 풀면서 순서대로 공부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한번 추천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선생님을 고르고 그 다음에 1단원 강의를 듣고 연산 교재로 연습을 한 다음에 교과서 예제, 유제를 풀고 그 다음에 2단원 강의를 그냥 듣는 거예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으니까 2단원 강의를 듣고 나서 2단원에 또 연산과 교과서를 푸는 거죠. 그 다음에 1단원 복습을 하는 거예요. 1단원 복습을 라이트센으로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1단원과 2단원 공부를 같이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2단원과 3단원 공부를 또 같이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또 복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양은 똑같은데요. 이렇게 복습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공부를 하면서 체계적으로 준비가 된 상태로 그 다음을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이트센 수준까지 여러분 공부가 된다면 그때는 국민 난이도인 센 B스텝 정도는 푸실 수 있을 거거든요. 이전보다 확실히 센이 쉽게 느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13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노베이스 공부 방법을 같이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으로 4, 5등급에서 1등급을 받고 성균관대 합격한 친구도 있고요. 확통 선택자임에도 수능 수학 1등급을 받은 학생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꼭 해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